존경하는 영어 율로잉글리시 김효주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제가 이제 내신을 방금 말씀하셨듯이 딱 한 학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쯤 설명회를 준비할 때마다 1년을 이렇게 좀 되돌아보고 좀 설레는 마음을 좀 가지면서 항상 준비를 하게 되거든요. 어제도 그래서 좀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준비하느라고 설레가지고. 유일한 학교잖아요, 저한테. 해성여고 애들은 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소중한 학교입니다. 제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을 다 갖다 바쳤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영어 강사 시작할 때부터 벽을 댔고 1년 고생 많이 했고 그 다음 연도부터 성과를 좀 내기 시작해서 이제 입학 강사입니다. 해성여고에 한해서 입학 강사가 되었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서가지고 좀 드릴 말씀들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먼저 자격을 말씀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소개를 해보고 가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대치 명나고인가 시대인지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인터뷰 모음집에서 오늘은 이제 좀 저의 얘기를 들으러 오신 거니까 얘기를 듣다 보면 집중하실 수는 없을 텐데 집에 가셔서 꼭 한 번씩은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밤새 열심히 만든 자료인데 당연히 오늘 제가 어린이들께 인사도 드리고 제 수업을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자리긴 하지만 궁금하셔서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해성여고 영어는 어떻게 되는데 뭐 다른 과목들은 입시는 어떻게 되는데 궁금하셔서 오신 것들이기 때문에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해성여고 내신을 가장 성공적으로 치렀던 선배들 있죠. 그 선배들의 인터뷰를 다 딴 겁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제 수업의 뭐 특징 이런 것도 있는데 읽기 싫으면 안 읽으셔도 되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각자의 팁 같은 것들이 다 써 있습니다. 한 열 몇 명 정도 제가 다 모아놨어요. 몇 년 동안 한 2년 전부터 모으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꿀팁 같은 것들이 들어있을 테니까 확인하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따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해성여고 하에서는 완벽하게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성과가 일단 이거 했습니다. 올해 대학교에 간 아이들이죠.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사실 이 아이들이 잘한 거고 저는 이 아이들이 선택해줬기 때문에 제가 그걸 자랑을 하고 싶은 거죠. 제가 뭐 만들었다 어디까지 제가 만든 거고 아닌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다른 학교가 아니에요. 특목고나 자사고가 아니고요. 이번 해성여고 입결이 메디컬 나왔고요. 치대 갔고요. 약대 갔고요. 서울대도 갔어요. 근데 그 아이가 뭐 육관왕을 하기도 하고요. 서울대, 연세대, 고대 가고 이런 친구들이 있었고 그 아래 너무 훌륭한 학교 아니에요. 사실 성서한 중경외시도 그 학교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번에 한 반에서 그냥 나온 성과겠고 뭐 제가 영어를 잘 가르쳐서 그냥 대학을 딱 보냈다고 하기 좀 그렇지만 이런 아이들이 제가 대학을 보냈다고 생각하진 않고 이 아이들이 끝까지 제 수업을 들어줬다라는 것에는 아마 의미가 있지 않을까 굉장히 좀 뿌듯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입결을 나왔었고요. 2020년부터 저는 해성여고를 가르쳤는데 21년부터 25년까지는 계속 제가 1등급과 가장 많은 전교 1등 그리고 1등 숫자를 배출해 놨었습니다. 그리고 23, 24학번 같은 경우는 무학번제죠. 9등급제죠. 9등급제. 그래서 11명이 1등급이었는데 이 중에 70%가 다 저희 반에서 나오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아직 그 5등급제라서 몇 명이 나왔다, 몇 프로 나왔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1등급은 이제 웬만한 학원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5등급제에서 1등급보다는 이걸 말씀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학번들의 전교 1등들 그리고 대학교를 잘 간 입결들 함께하고 있었고요. 사실 뭐 그 친구들은 제 수업에서 어떤 걸 원하는 걸까 생각을 많이 해봤을 때 아마 자료가 아닐까 싶고요. 효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이제 5등급제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1등급 받는 게 2년 전, 3년 전에 비해서 확실히 쉬워지긴 했어요. 확실히 쉽긴 합니다. 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무슨 공포 마케팅을 하려고 학원 다니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확실히 쉬워지긴 합니다. 근데 1등급을 어떻게 받는지는 좀 다른 부분이겠죠. 그래서 제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미 잘하고 있는 친구들을 제가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자료를 줘서 다른 과목까지 좀 잘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대학교를 잘 가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뭐 주변 학원들 보면은 맨날 남겨갖고 시험 보고 부르고 그런 게 어머님들은 좀 좋으실 수도 있는데 상위권한테는 독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좋은 자료로 최대한 효율을 뽑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 많이 고민하면서 최상위권에게도 상위권에게도 도움되는 수업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6개월로 들어갔죠. 근데 그보다 제 마음이 가장 쓰이는 것은 사실은 글쎄요. 여기 오신 어머님들 또 학생들 지금 해성여고 1학년 첫 시험 보기 전에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잘하는 아이보다 못하는 아이가 많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그 부분인 거죠. 중위권 또는 중상위권 되는 애들이 3등급 맞을 걸 2등급 맞게 하고 2등급 맞을 걸 1등급 맞게 해서 좀 같이 기분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 가는 거 그게 제가 가장 많이 신경 쓰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들 한번 소중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결입니다. 서울대 붙고 연고대, 성서 이런 거 다 한 학생들이 있었고 드물죠. 치대 가고 약대 가고 서강대 가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전교 1등, 얘가 전교 2등이고요. 얘가 전교 3등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1, 2, 3등 다 있고 그 아래 11등까지도 웬만한 학생들은 다 저희 반에서 공부를 해왔었습니다. 그럼 해석여고 시험은 좀 어떤 것들이 중요한 걸까요? 일단 그 전에 앞서서 어른들이 궁금한 게 뭘까 계속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만 떠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들이 궁금해하실까 먼저 대략적으로 다 깔끔하게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설명회에서 저는 쓸데없는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첫 번째로는 어려우신지 궁금하시죠? 시험 어려운지 이거 딱 직관적으로 궁금하잖아요. 많이 쉬워졌습니다. 네, 쉬워졌는데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그러니까 이 설명회를 진행하면 오늘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항상 다른 학원의 설명회를 실장님들을 보내곤 합니다. 여기로. 그러니까 제가 어떤 말을 하는지에 따라서 방침이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작년에 제가 모른다고 했어요. 해석여고 시험은 어떻게 되는지 들으러 오신 거잖아요. 근데 제가 모르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좀 더 자세히 한번 들어보실 건데 올해도 정확히 말하면 모르는 게 맞습니다. 누군가가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이게 중요하다 저게 중요하다고 혹시 어떤 학원에서 말을 하고 있다면 그건 아마 사기일 겁니다. 좀 들어보세요. 좀. 난이도는 그래서 작년에 쉬웠습니다만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두 번째 시험이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이것도 계속 달라지긴 하는데 일단 어법이 중요한 거는 변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법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예비고일 때 해야 돼요. 이미 많이 지났죠. 이미 많이 지나고 무조건 2월에 확 되돌릴 수는 없는데 그래도 남은 기간 동안 어법 공부 제대로 정말 해놓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 어법이라 그런 것이 무슨 어법 이제 개념을 다지고 외우고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사실 중학교 때부터 영문법 특강도 보내보셨을 거고 학원에서 방학 때마다 영어 수업, 문법 수업 들어봤을 텐데 자꾸 우리 애는 문법이 부족하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적용이라는 것은 어법이 어떤 거에 시험에 나오고 그리고 해석을 그 어법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하는 건데 예비고일 때 되지 않으시면 사실 당장 3월에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정말 저는 거짓말 정말 싫어합니다. 솔직히 제가 극적인 변화를 갑자기 만들어내기 힘듭니다. 방학을 한 번 정도는 저한테 주셔야 돼요. 그때는 제가 바꿔드릴 수 있는데 일단은 그게 아니라면 2월 동안 어법 잘 하고서 저한테 보내주시면은 자료와 클리닉을 통해서 최대한 뽑을 수 있는 한계치는 뽑아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어법이 역시 중요하다. 세 번째는 내신 경쟁률이 많이 빡센가에 대해서 아무래도 여고다 보니까 영어 부분은 많이 빡센 것 같아요. 수학 같은 거는 좀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네, 수학생들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애들의 말은 그렇습니다. 영어는 정말 많이 빡센데 그래도 5등급제잖아요. 5등급제라서 뭐 예전에 비하면 엄청 수월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활용하셔야 돼요. 5등급제라 그러면은 애들이 여기 학생들도 있네요. 좀 불편하겠지만 듣기 정말 안 합니다. 9등급제일 때도 뭐 성에 찰 만큼 하는 아이는 많지 않았겠지만 5등급제는 이게 굉장히 마음이 편해져서요. 그 어느 구간이 넓잖아요. 원래 4%였다가 10% 늘어난 거잖아요. 그 어느 정도는 내가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안 하게 됩니다. 커트를 좀 이따 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근데 그래서 찬스이기도 합니다. 빡센 건 빡센데 분명히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있다. 1등은 노려보시면 합니다. 그래서 이걸 굉장히 신경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 자사고 특목고는 아니잖아요. 아무리 영어라도 해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 하고는 여기를 활용하신다면 레벨별로 나눠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위권이라면 자료, 저한테 자료 필요하실 거고 중위권 또는 그 아래라면 관리가 필요하실 겁니다. 그런 이유로 저한테 학원을 보내주셔야 되고 그럼 제가 거기에 맞춰서 다 관리가 들어갈 예정이고요. 어떻게 관리가 들어가느냐 뭐 사실 A to Z 다 관리가 들어가는데요. 수업 왔다 가면 테스트 관련 리포트 보내드리고 뭐 숙제 잘 봐주고 못하면 남겨서 클리닉 도 봐주고 하는 것도 너무 당연한데 수행평가까지도 제가 꿰고 있고 그 부분도 관리가 들어갈 거고 아까 합격했던 선배들 보셨죠? 그 친구들이 지금 굉장히 또 협조적이라서 23일에 학생 간담회를 제가 또 마련했습니다. 작년에도 했었고 올해도 했는데 그 친구들이 와서 후배와 멘토, 멘티, 멘토링을 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대학교를 수시로 어떻게 가야 되는가에 있어서 진짜 아무도 모르거든요. 해석여고에서 대학 가는 방법을. 대학을 간 애들만 알아요. 학교 선생님들도 모르셔요. 왜냐면은 그 친구들은 얘기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학교 선생님께서 제가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면 학교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또 훌륭한 분들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 아이들의 어쨌든 말에 의하면은 해석여고는 학교를 대학교를 잘 가기가 일단 힘든 학교긴 해요. 수시를 알아서 챙겨야 돼요. 학교에서 챙겨주는 거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1학년 때 생기고 세특을 확인도 못하게 해요.
그걸 확인하고 고쳐야 되거든요. 근데 고친다 그러면 눈밖에 나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굉장히 좀 현명한 팁을 많이 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걔네는 진짜 원래 자식 생각이 없었는데 걔네 보고 딸 낳고 싶어졌어. 어쩜 그렇게 똑똑하고 야무진지. 선생님들과의 관계 형성하는 방법도 알고 비집고 들어가서 자기가 이번에 시험 문제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막 잘 모르는 애들은 이거 제가 맞잖아요 막 따지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 아이들은 정중하게 딱 가서 선생님과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원하는 것들 다 얻어내요. 프로젝트가 세특이 이번에 해석여고에서 뭘 하자 했는데 내가 가고 싶은 과 대학교에서 전혀 상관이 없는 것만 자꾸 주는 거예요. 그럼 얘들은 어떻게 했었냐면은 아까 보셨던 아이들 있죠? 플러스 알파로 되게 훌륭한 아이들 많았습니다. 제자 중에서 자기 프로젝트 만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동아리가 없으면 만들어요. 애들이. 그런 적극성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 아이들이 1학년 때부터 바로 할 수 있느냐? 많지 않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아이들이 좀 특이한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까지도 제가 관리를 분명히 해드릴 수 있다. 제가 중간에 역할을 해주면서 선배와 후배들을 다 연결을 좀 시켜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해석여고 내신의 전문성을 갖췄는가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아래 부분들인데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에 다 포함이 된 것 같아서 조금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등학교 내신은 근데요, 어머님들 해석여고뿐만 아니라 그 내신 자체가 굉장히 힘들죠. 우리 친구들 지금까지 중학교 내신만 접했을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할 겁니다. 3월에. 수학 어렵고요. 영어는 할 게 많아서 어렵습니다. 이유가 이제 수학 1등이긴 했는데 이게 좀 볼만한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알고 있는 최상위권 아이들에게 물어봤을 때 수학은 안 힘들다고 합니다. 요거는 가장 많은 아이들이 고르긴 했는데 저거는 대부분은 수학을 안 좋아하고 못하기 때문에 1등으로 수학을 골랐더라고요. 근데 최상위권은 수학을 재밌어 합니다. 쉬는 시간 주면 수학 풀고 있어요. 이해가 안 가요, 지금. 근데 영어는 최상위권도 영어를 골랐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냥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혼자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는데, 분명히 할 수 있는데 너무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너무 힘들 겁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영어 고등학교 내신 정말 힘드니까 미리 좀 각오를 하신 상태에서 3을 접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예를 들어서 9등급제일 텐데요. 이것도 좀 경고를 하기에는 9등급제가 적절하긴 해요. 그래서 이 친구의 경우는 모의고사가 1등급도 아니고 그냥 100점이었습니다. 100점이었는데도 내신 1등급이 안 나왔어요. 어떤 느낌인지 가보시죠. 그러니까 시험 기간에 정말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리 영어 실력이 좋아도 한계는 있다 라는 것 같습니다. 방심하지 않는 아이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에 워낙 힘들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보내주신다면은 제가 어머님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많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3월 달에 아이들이 하는 얘기는 1학기 때 하는 얘기는 조금만 저를 믿어주시면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만큼 해야 되는데 엄마 김병준 형아 너무 빡세. 이런 얘기들이 무조건 나올 거거든요. 근데 다른 학원 갔다 온 애들은 너무 좋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기 이제 시작한 아이들은 이게 고등학교 기준이 돼버리니까 좀 힘들 수 있습니다만은 이게 결코 제가 빡세게 시키는 거라기보다는 그냥 고등학교 영어 기준치가 원래 높다. 그래서 저랑 이런 부분이 혹시 발생하신다면은 저를 믿고 한 번만 상담을 해주시면 제가 참 지도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어머님. 해석내신 특징 한번 볼게요. 어법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죠. 어법상 틀린 거를 5개 찾아서 고치시오. 이거 진짜 어렵거든요. 보통 둘 중에 뭐가 맞을까 이런 식의 객관식들은 많이 나오는데 서술형이에요. 이 중에 뭐가 틀렸을까? 5개 찾아서 고쳐봐 이런 거 나오면은 어떻게 풀어야겠죠? 그러면 이거는 먼저 뭐가 나올지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냥 문장을 쓱 읽으면 아무것도 잘못된 게 없어요. 5개 찾고 고치는 거 생각보다 정말 힘듭니다. 훈련을 미친 듯이 하려고. 저거 훈련을 그래서 제가 테스트로 아주 많이 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영작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는 변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영작 서술형에서 항상 1등급이 달립니다. 이 문장을 영어로 제대로 쓸 줄 아는 아이와 쓸 줄 모르는 아이 여기서 갈립니다. 근데 어법과 영작은 사실 제가 볼 때는 한 그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어법 기본기를 2월 동안 열심히 다져주실 분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겨드릴까요? 혹시 그 사진 찍으시는 포인트들이 어떤 포인트들인지 미리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다음 간담회 있으면 그렇게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네요. 저 어머님들 마음이 항상 궁금합니다. 어떤 거를 원하시고 궁금해 하시는지 거기 맞춰드리고 싶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게 이제 킬러로 나왔었던 요약문인데 작년에는 별로 안 어렵게 나왔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재작년에는 이게 완전 킬러였어요. 근데 작년에는 별로 안 어려운데 나오긴 나와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일단 어렵게 준비하는 게 최고죠. 넘어갈게요. 네 번째는 찍으실래요? 또 가시죠.
이거 들으러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은요. 내용일치 유형에서 선지가 길어지고 있는데 이런 경향들이 작년이랑 재작년이랑 똑같아서 일단 2024 걸로 다 그냥 준비해 와봤어요. 선지가 엄청 길죠. 근데 저건 상위권한테 별로 문제는 안 돼요. 그냥 읽고 풀면 되고. 근데 이제 막 열심히 외운 친구들이죠. 그러니까 내가 영어 실력은 지금 좀 부족한데 내가 그래도 이번 진급 받아볼 거야 해서 열심히 외웠던 중위권 또는 중상위권 친구들은 여기서 많이 당해요. 모르는 단어 나오거나 문장 해석 제대로 안 되면 당하거든요. 이거는 근데 시험 기간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기본기를 키워야 돼요. 방학 때 이런 건 방학 때 해줘야 돼요. 좀 슬픈 얘기죠. 제 입장에서 다 챙겨주고 싶긴 한데 어쩔 수 없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고민이 중요한 거죠. 넘어가시겠고요. 듣기 객관식이요. 아 미쳐버리겠어요. 난도가 막 들쭉 내주셔요. 받아쓰기가 나오거든요. 애들이 근데 꼭 들어줘요. 이거 중요하다. 이거 중요하다. 애들이 이거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듣기 들으면 다 알고 듣기 잘 안 틀리잖아요. 객관식에서. 근데 서술형으로 풀면요. 엄청 어려워요. 근데 이거를 중요하니 안 중요하니 물어보면은 중요할 것 같아요? 안 중요할 것 같아요? 당연히 중요할 것 같아요 말은 하죠. 그쵸? 근데 실제 시험 기간이 시작이 되면 주요 문장 있고 어법 있고 막 해야 될 게 쌓였을 때 듣기는 갑자기 좀 미루게 돼요. 근데 우선순위 계속 밀리게 되는 거죠. 이걸 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이거 의식적으로 미리미리 외워주셔야 됩니다. 3월 말에 모의고사 했을 텐데 이거 나온 다음에 대본 나온 다음에 시간 한 달 있거든요. 무조건 외워주셔야 돼요. 듣고 푸는 거 안 돼요. 외워야 돼요. 알겠죠? 근데 막 어절이 4, 5어절 정도 나왔거든요. 요 전까지는 계속 2024년부터 좀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11어절 나왔다가 13어절 나왔다가 갑자기 다음 시험 때는 3어절 나와요. 짜증나는 거죠. 애들이 어려워서 짜증내는 게 아니고 왔다 갔다 해서 짜증내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등급 컷이요. 보세요 어머니들 86.7% 86.7점이 1등급 컷이었어요. 이거 재작년 엄청 어려웠어요. 100점이 아마 한 명인가 없었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저희 많이 배웠거든요. 이거는. 근데 영어를 진짜 잘해요. 걱정 없이 정도는 잘해요. 근데 걔도 막 하를 때요 시험에서. 근데 걔가 이렇게 말했어요. 학교 선생님이 풀 수 있을까요? 여러분? 너무 어렵게 나왔어요. 근데 이때는 1학기 중간 95점 컷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보통 정상적인 거긴 했어요. 9등급제에서는 95점 컷이 정상적이었는데 제가 처음에 시험 문제 보고 저도 좀 궁금하잖아요. 5등급제에서의 첫 시험이니까 어떻게 나왔을라 했는데 시험이 쉽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야 이거 큰일 났다. 저희 반 막 100점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럼 1등급 없을 수도 있겠다 했는데 그냥 95점 나왔어요. 애들이 공부를 안 했다. 노려볼만 하다. 생각보다 잘합니다. 95점 컷으면은 할 수 있어요. 난도가 굉장히 쉬웠거든요. 이게 이제 추인데요. 1학기 중간 2024년부터 볼까요? 3.0 난이도가 3.5 1학기 기말 그리고 2학기 기말쯤에는 재작년에는 4.0으로 아주 불내심이 나왔어요. 너무 어려워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아까 그 80점대 그 1등급 컷이었던 시험인데요. 그 다음 연도에 1학기 1등급 어떻게 나올까? 제가 미리 섣불리 예측 안 하고 선생님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서 수업을 했었거든요. 쉽게 나왔죠. 엄청 쉽게 나왔어요. 근데 1등급 컷이 95%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범위가 엄청 많았고 다수 아이들이 중간에 포기를 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끝까지. 웬만하면 포기만 안 하면 해만 돼요. 근데 이전 연도에 비해서 범위가 막 거의 한 1.5배에서 2배 정도 늘어나니까 애들이 하기가 싫어서 포기를 해버려가지고 그래서 등급을 꽤 받기가 쉬웠다. 첫 중간고사 때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다 치고 나가면 시작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렇게 나오다가 다시 또 어렵게 나왔어요. 90점. 2학기 중간에. 날뛰고 있죠. 그래서 누군가가 뭔가 해석여고 시험을 잘 알고 있다고 한번 경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어려워진다라고 했던 재작년 학생의 이벤트 인터뷰였는데요. 뒤에 거를 보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23, 2등급 정도는 암기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라고 제가 암기를 많이 독려하는 수업을 했었어요. 근데 남겼었죠. 저도 많이 남기고. 근데 24년도부터는 암기로 1등급은 안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했는데 2025년부터는 저도 알았죠. 아 이거 심상치 않다. 왜냐면 이때 새로운 쌤들이 오셨어요. 어떠건 선생님이랑 김저거 선생님. 선생님 제가 다 알고 있거든요. 박지희쌤, 백승호쌤, 정병원쌤, 박지 다 계속 원래 신유진쌤까지 해서 계속 있으셨던 분들의 경향이 이 전까지인데요.
신규진 쌤이라고 해서 또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 있어요. 젊은 여자쌤인데 여기 문제를 기가 막히게 내셔갖고 아 되게 어렵다 여기 준비해볼까 했는데 이때 또 다 바뀐 거예요. 1학년 쌤은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예측이라는 걸 하겠어요. 저는 예측 안 했거든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완전 지금까지는 나온 적 없는 스타일로 다 나왔어요. 그래서 중간고사 딱 보자마자 저는 그냥 다 바꿨거든요. 이전에 썼던 자를 너무 슬프지만 쓸 수 있는 게 없어요. 다시 다 새로 만들어갖고 바로 들어갔어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이제 26년인데 올해 저도 모르는 거예요. 다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다 준비해 놓을게요. 여러 가지 경향을 다 준비해서 대비할 수 있게 아이들을 준비시키도록 하겠고요. 검색하니까 이런 학원들이 나오더라고요. 해성여고 영어 쳐봤어요. 명인학원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일단 이런 학원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거든요. 무조건 과거 암기를 지금 해성여고한테 시키고 있는 학원들이에요. 근데 이 경향들을 따르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모른다고 말씀드렸고 갑자기 올해 설명해 보니까 다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26년도는 정말 일단 모르는 상태에서 다 준비해서 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미친 듯이 분석해야죠. 제가 어느 정도까지 했으면 해성여고 IM스쿨인가요? 어머님들이 가입하는 거 그거 가입해서 해성여고 가정통신문 다 받아보고 필기 받아보고 거기서 애들 급식까지 배웠어요. 이렇게까지 했고요. 코로나 때인데요. 코로나 때는 애들이 학원을 못 오잖아요. 그래서 배송까지 다 직접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한 결과가 지금 나오는 이 적중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모든 테스트를 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요약, 내용, 복습, 주제, 문장 삽입 월요일날 오면은 이런 것들이 계속 테스트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피드백 중에서 인터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테스트에 굉장히 많고요. 퀄리티랑 관리에 대한 말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파이널의 기조도 이전 자료 모두 삭제하고 2024년부터는 선생님이 내주시는 필기 같은 것들을 분석해서 계속 출제하고 있어서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4월에는 제가 어떻게 될지를 알 수 있을 것 같다. 그건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해서 올해 또 아까 보셨던 입결들 우리 아이들이 또 대로 너무 좋잖아요. 그 생각을 하면서 꿈꾸면서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를 해보자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법을 완벽하게 준비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일단 1부터 10까지는 싹 다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계속 반복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요. 범위가 많지만 포기만 안 하면 충분히 할 만한 시험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클리닉 자료, 테스트 자료 다 있어갖고 월요일날 아이들한테 맞춤형으로 들어갈 거고 레벨이 아직 좀 낮으면 낮은 아이한테 다 맞춰줄 거예요. 애가 잘한다 그러면 저는 오래 시키고 싶지 않아요. 가장 좋은 자료, 어려운 자료로 아이한테 함정에 빠지는 경험 해주게 하고 일정 양만 계속 시키고 싶습니다. 그렇게 수업을 구성하도록 할 테니까 오늘도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한테 많이 물어봐 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중학교 때 영어 점수는 잊으시고 해상력을 맞게 이제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 커리큘럼들이고요. 그냥 수업에 맞춰서 진도 나가고 테스트 보고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학생 간담회 통해서 여기 선배들이 와가지고 아이들에게 직접 수시 같은 것도 컨설팅을 해주고 근데 제가 막 뭐 중요하다고 애들한테 강조를 많이 했었는데 오늘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내 말은 안 듣는데 학원쌤 말은 듣네. 근데 저도 제 말은 이제 들어줄 줄 알았는데 잘 안 듣다가 제 제자들, 그러니까 선배들이 와서 말하니까 갑자기 여기서 줄을 서갖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들어보니까 다 제가 했다는 얘기예요. 서운해요, 너무나. 근데 그만큼 이제 애들은 선배를 잘 따르는구나. 그래서 선배의 강력함을 제가 맛봐서 계속 부를 예정입니다. 아이들도 지금 대기를 하고 있어요. 이번에 23일 날입니다. 23일 날 혹시 관심 있으시면은 아이들 보내주시면 같이 해성여고에 맞는 컨텐츠 풀어보고 선배들과 이야기나 뭐 궁금한 거 물어볼 수 있는 시간 가시도록 할 거고요. 학교 시험을 보고 나면은 애들이 굉장히 궁금한 게 많아집니다. 평소에 아무리 공부를 안 했어도 오늘 푼 게 내가 맞나 아닌가? 그래서 스프로텍까지 갑니다. 저희 조교들이랑 다 같이 가서 핫초코 40개, 50개 딱 준비해놓고 애들 나오면 핫초코 수고했다고 나눠주면서 당일날 궁금한 거 있죠. 이것은 저 이렇게 썼는데 서술형 괜찮나요? 다 제가 봐주고 선생님한테 말씀드릴 만한 근거 다 알려줘서 오답 처리될 뻔했던 거 서술형 다 정답 처리되고 이런 거 굉장히 많았어요. 효과 한번 보고 나니까 저도 해상여고 앞에 있는 카페거든요. 여기를 이제 아예 대관을 했었습니다. 가서 핫초코 주면서 다 제가 봐주고 이런 거 올해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수련회, 수학여행 같은 거 있으면 근데 보시다시피 아무래도 제가 학교를 하나밖에 안 해서 가능한 일들이 뭐 주말에 검색해보면 다른 학원들은 이제 여러 학교가 뜨겠지만 해성여고 하나 팝니다. 수련회, 수학여행 같은 거 가면 다 또 이벤트에서 애를 챙겨주고 세면도구 세트, 샤워 세트 이런 거 간식 챙겨주고 이러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이번 주차별 리포트고 우리 아이가 이번 주에 어떤 시험들을 받고 부족했는지 잘했는지 다 파악하실 수 있게 해놨고 수행평가까지도 관리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관리를 하고 있어서 아이들이 쫙 말하는 거 보면 여러 가지 후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좋은 결과들이 나왔구나, 열심히 한 보람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준비했던 말이 정말 많은데 오래 걸렸죠, 어른들. 그래서 아직 사실 저 드리고 싶은 말 다 못 드렸는데 오늘 너무 힘드실 테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고요. 어머님들이 궁금하신 게 있으면 한번 질문 주시면 제가 질문 받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